파미르는 아랫부분에 도시들이라 불려지는 곳들은 살만하지만 그러나 올라가면서부터는 거의 전체가 7,000m급이지만은 7,000m요? 예, 파미르 고운 높은 데가 아휴. 산 기슭의 앞부분은 숲이 있지만은 올라가면은 거기는 달 표면 같아요. 문명이 발생할 수가 없고요. 주거지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건 장엄하고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예전에는 하나의 문화권이고 그냥 대충 사회 공동체의식 가졌는데 일단 러시아가 그렇게 잘라버렸잖아요. 종족 갈등이 생기죠. 왜냐하면 우즈베키 사람들이 타지키스탄에 사는 거예요. 타지키스탄 사람들이 우즈베키에 사는 거예요. 키르기스탄과 타지키스탄은 마찬가지예요.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갈등이 생기잖아요. 경제권 문제도 생기잖아요. 그리고 나라가 발전하면서 종족주의, 민족주의도 강해지고 차원의 배분 문제를 놓고 볼 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막는 거죠. 아 그냥 저쪽 약오를 하고 약오른 게 아니라 독점하고 상대적으로 뭔가를 얻는 거죠. 물의 자원화가 시작된 거죠. 3프로와 함께 유라시아로 떠나는 시간, 우리의 원류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네. 유라시아 오디세이, 오늘도 사마르칸트 대학교 윤명철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빨간 또 넥타이를 하셨네요. 네, 뜻대로 제가 이걸 합니다. 집사람이 산 거라서. 자, 이제는 우리가 카자흐스탄, 뭐 키르기스탄 또 이 중앙아시아에서 빼놓을 수 없는 타지키스탄, 네. 타직한국이 맞아요. 있었던 나라인가요? 네, 타직스탄, 그러니까 타직족들이 여기 주된 그렇죠, 곳이죠. 그렇죠. 타직. 원래 네. 나라는 없었어요. 여기도 예. 키르기스탄 그 전에 어떤 나라에 속했지만 우리가 음. 말하는 그 나라 자체는 없었던 거예요. 타직 무슨 뜻입니까? 타직. 타직은 그 페르시아어예요. 그래서 타직은 아랍어인데 페르시아를 뜻하는 말이래요. 타직이. 주로 그래서 사람들이 페르시아계 사람들이 주로 이루고 있어요. 중앙아시아에 5개국이 있잖아요. 예. 그랬을 경우에 타직 사람들만 페르시아계고요. 나머지는 주로 투르크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다른 거죠. 다르겠네요. 여기는 네. 훨씬 더 서구적인. 서구적에 가까운 거죠. 아리안 계통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란 뭐 이런. 엄청나게 덩치가 커요. 등치 커요. 그러다가 타직스탄은 머리는 물론 없지만 머리카락 없지만은 그 대신에 두상이 크고 눈썹이 짙고 굵고. 김피 선생 그런 얼굴이네. 지금 보니까 머리가 없어요? 여기 머리 타직이에요? 없어요? 머리가 네. 이런 머리가 아니라 머리 짧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없어요 머리가. 아, 머리가 빠져요 나이 네, 들면. 네. 그리고 수염이 많고 그런 얼굴이죠. 좀 덩치가 이렇게 커요. 좀 호남아들이죠. 그 호남아. 페나마. 네. 성격은 어떻습니까? 저는 좋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사나이다우니까 이렇게 우리처럼 친절하거나 나긋나긋하진 드러난 않고. 그런 건 않지만 사실은 친절해요. 그리고 친데레죠, 친데레. 예, 속정만 좀 있고 네. 말은 그냥 대충 함부로 하겠네. 그렇진 않아요. 이 사람들은 원래 그런지 아니면 이슬람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되게 점잖아요. 점잖은 사람들. 그리고 싸움이 별로 없어요. 근데 싸움이 났다면 이제 큰 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개인적으로는 좋아요. 완력도 대단하죠. 완력도 대단하고요. 원래 페르시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장군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여기 또 페르시아인들이 지배를 했었지만은 뒤이어서 알렉산더가 내려오잖아요. 알렉산더가 다리우스 3세를 쫓아가지고 온 것이 지금 우리가 있는 우즈베키스탄이에요. 네. 그리고 다시 거기를 통해 가지고 온 것이 뭐냐면 현재 우즈베키스탄 남쪽과 타지키스탄이 만나거든요. 이런 지역에 보게 되면 여기가 그들이 페르시아 알렉산더가 또 영향을 끼쳐서 지금 타지키스탄은 페르시아계 사람들이지만 문화는 그리스 문화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도 많이 유라시아 알렉산드리아가 60여 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타지키스탄 후잔드 같은 경우는 알렉산드리아예요. 알렉산더의 영향이 컸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박물관이라든가 후잔드 같은 경우는 길거리에도 알렉산더와 연관된 이런 동상 구조물들이 있을 정도로 그리스 그래요? 문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는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수단 계통의 나라 중에 이 타지키스탄이 여러 가지 좀 다르다면서요. 그렇죠. 다른 수단하고. 네, 달라요.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종족적으로 좀 다르다. 네. 투르크계가 아니라 주로 페르시아계가 있고 거기에 네. 그리스계가 섞였다. 네. 그다음에 여기는 산지가 93% 이상이 되는 거죠. 파미르고원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초원에 있는 카자흐스탄이라든가
동경인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네. 여기랑은 좀 다른 거죠. 음. 그런데 이게 지금 파미르 고원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중앙아시아 5개국 지역이 19세기 중반부터 러시아권으로 들어가고 후반배경은 식민지가 돼요. 예. 그런 다음에 1991년대 독립하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대로 그냥 독립시켜주진 않잖아요. 원래가 거기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레이트 게임의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복잡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 속에서 다른 나라가 들어가게끔 만들어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일부러 그런 거죠. 나쁜 사람. 이게 중국식으로 말하면 EJ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이. 네, 오랑캐로서 서로 오랑캐로 싸움나게. 제압한다. 아, 그러니까 국경 분쟁이 다 있어요. 하여튼 이 제국주의 이 자식들. 네. 우즈베키스탄이랑 타지키스탄은 당연히 국경 분쟁이 있죠. 그 오시족 같은 6월 사태도 일어났고. 이게 진짜 이게 무슨 나라 국경이 무슨 삼태근무니처럼 이렇게 막 꼬여 있어요. 네, 꼬여 있고 막 쑥 들어가고. 네. 그래서 지금 타지키스탄 같은 경우는요. 작년에 갔을 때는 갑자기 검문소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자꾸 조사를 해요. 옛날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키르기스탄이랑 영토 분쟁이 사이가 안 좋아졌군요. 사이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또 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즈벡과 키르기스탄은 카자흐스탄은 아니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은 기본적으로 사이가 나쁘고 물. 네, 물 문제 때문에 그 수원지가 수온지를 이렇게 맞게 되면 끝나는 거죠. 누가 막는 거예요? 타직스탄 맞겠지. 타지키스탄도 맞는 거죠. 저희가 산지니까. 모든 물은 어. 산에서 나오잖아요. 파밀이나 천산에서 내려오잖아요. 파밀에서 내려오는 그 강, 유명한 아무다리아 강이라고 있어요. 네. 이게 문명, 중앙아시아 문명의 큰 아무다리안강. 예, 아무다리아. 아무다리아. 다리아가 원래 강이란 뜻이에요. 근데 아무다리아 강 우리는데 아무다리아죠. 이게 출발지가 파미르고원이거든요. 판지강. 그래서 이걸 막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고 이 물 문제는 지금 아프가니스탄하고도 연결이 돼요. 다 물을 막아요. 왜냐하면 파미르고원은 아프가니스탄, 중국, 그다음에 키르기스탄 일부, 타지키스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아프가니스탄이죠. 밑으로. 예, 그렇죠. 예. 네. 우리는 파미를 가다 보면은 아프간 국경을 따라서 가요 많이. 탈레반도 보신 적 있어요? 예, 탈레반 봤죠. 그래서 예전에 볼 때 탈레반은 굉장히 두려운 존재였었는데 네. 지금 호르브라고 파밀에 가장 큰 도시가 있거든요. 어허. 그 도시 바로 못 미쳐가게 되면은 아프가니스탄에 건너가서 장을 볼 수 있는 데 있어요. 다리가 있으면은 그 다리를 건너가서 하루에 한 번씩 아프간에서 장을 보고 와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때때로 보는 거죠. 그런데 작년에 갔을 때는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이 많이 변해가지고요. 탈레반이 집고 난 다음에 변해가지고 본격적인 토목 공사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강 건너서 바라보지만은 거대한 토목 공사 짓고 건물을 짓고 이런 것들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어요. 탈레반이 정부를 만들었죠. 예, 정부가 만들어지면서 달라졌고요. 지금 흔히 말해서 지금 댐을 갖고 운하를 건설해가면서 물 문제를 심각하게 일으키고 있는 거죠. 네, 네, 네. 뭐 거의 산이죠, 이게. 그렇죠. 정말 상상할 수가 없어요. 산이 너무 많아요. 그 파미르 자체도 그런데요. 특히나 아프가니스탄과 연결되는 곳은요. 여러분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제가 왼쪽서 찍은 건데 오른쪽 찍은 건데 왼쪽이 여기가 아프가니스탄이에요. 보시잖아요. 이게 아프가니스탄 중에서도 좋은 지역이에요. 그 논이 좀 보이죠? 밭이 보이잖아요. 저기 정도면 좋은 거예요? 네, 아주 좋은 거죠. 이게 거의 없어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야, 산이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은 정말 힘든 산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제국주의자들이 다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면 끝나게 되는 거죠. 알렉산더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리고 뒤이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영국도 그다음 그 위에서 소련도 저기는 안 된다. 이런 지역이죠. 특별한 곳이죠. 아프가니스탄. 네네. 그런데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은 같은 문화권이에요. 음. 페르시아 문화권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알렉산더의 영향받은 그리스 문화권이기도 하고요. 저기서 태어난 사람은 좀 불행하겠어. 태어나니까 저런 동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 상상을 특히 여자들. 못해요. 아프간에서 태어난 여자. 얼마 불행해. 상상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제가 한국이 정말 천혜의 자연환경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예. 이런 걸 보고 다니까 비교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5개국 중에서 한국의 발꿈치를 따라올 만한 생태環境가진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 그래요? 오늘 무슨 스탄 그럼요. 이런 나라들이 그럼요. 경치 좋은 나라 많은데. 경치 좋은 거는 우리가 경치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설악산 경치 좋잖아요. 그 식이죠. 산 기슭의 앞부분은 숲이 있지만은 올라가면은 거기는 달 표면 같아요. 문명이 발생할 수가 없고요. 주거지가 야. 주거지가 있을 수 없는 거죠. 촉박하다는 그런데 얘기네.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건 장엄하고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멋있기는 한데. 네, 이게 화성 영화 삶이로구나, 찍으면 자연이로구나. 그런 딱 좋은. 네. 그리고 이제 특별하게 재미있는 거는
산들의 색깔이 달라가지고요. 산의 흑색, 바위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컬러풀해요. 이런 것들은 아름답지만 기본적으로 황량해서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마무시라고 해가지고요. 황량. 예, 마무시라는 그 그치 설치류. 그렇죠. 설치류가 네. 어쩌다 보이는 거고요. 히말라야 설표는요. 제가 봤거든요. 직접이 아니라 이제 잡아놓은 걸 봤는데 설표도 거의 없고요. 거긴 나무는커녕 풀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풀은 뭐냐면 사막풀 같은 거 이 정도지. 그러니까 파미르는 아랫부분에 도시들이라고 불려지는 곳들은 살만하지만 그러나 올라가면서부터는 거의 전체가 7,000m급이지만은 7,000m요? 예, 파미르 고온 높은 데가 아휴. 파미르는요. 지구의 지붕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리고 거의 파미르- 에베레스트 가까운 곳. 아니 파밀은 넛그레 KNOT 매듭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 퍼져나가는데 히말라야, 힌두쿠시, 천산 뭐 다 거기서 퍼져나가 카라코로 퍼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높은 데는 7,000m급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마을들이 있는 최고 정상은 3,000m 좀 넘어요. 그렇게 네. 3,000 그 위로 가면 살기 넘어요. 네. 어려우니까. 그럼 그게- 거기 가면은 좀 머리 띵하고 아니 그러잖아요. 일부 분들은 그래서 그 멀미약을 먹고 가죠. 고산증 약을. 근데 뭐 특별하지는 않지만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가 가장 높은 도시라고 그래요. 지구상에서. 그러겠네. 그래서 거기서 무역이 이루어지는 거죠. 키르기스탄에 올라온 사람들이 있고 타지키스탄 올라간 사람들이 있고. 옛날부터 아니면 옛날부터 지금도. 네. 어, 왜냐하면 키르기스탄도 올라오는 길이 있었고요. 타지키스탄도 올라가는 길이 있거든요. 있겠지. 그리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중국서도 오죠. 네. 왜냐하면 지금도 중국 국경선이 있으니까. 그 국경선이 제가 처음 다닐 때는 그냥 허술했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아주 촘촘하게 완벽하게 철망을 세워놨어요. 중국은 국경 분쟁이 있는 지역이에요. 원래가 옛날 소련 때 중국과의 국경 분쟁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지금도 미미한 곳들이 있거든요. 네. 그 파미르는 굉장히 독특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도 그러면 예전에 뭐 실크로드 뭐 이런 거 할 때 왔다 갔다 했던 길들 가운데 하나예요. 아니면 그 네. 정도 메인 로드는 아니고. 네, 메일로드는 우리가 말씀한 우즈베키스탄 있잖아요. 예. 사마르칸드, 부하라 이런 데를 통과하는 것이 메일로드고요. 예. 범실크로드에 들어가잖아요. 그 대신 이 길은 어떤 길이냐면 주로 인도 지역과 연결될 때, 파키스탄 지역과 연결될 때 이거는 이 길이 많이 사용이 되죠. 그러면 연상해 보세요. 그럼 인도라든가 파키스탄과 연결됐다. 그러면 주로 어떤 길이었을까? 차 같은 거. 불교의 길이죠. 아, 불교의 길. 해초. 그렇죠. 해초 그 전에 당나라의 서유기의 주인공인 현장법사 있잖아요. 현장법사. 아. 다 이 길로 다닌 삼장법사, 거예요? 현장법사 이런 분들이 불교의 길이 다 그리러 오는 거예요. 달마도 일로 가셨나? 달마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많은 불교들이 네. 실제로 이 파밀길을 통과해가지고 주로 와칸을 통과해요. 와칸길 통과해가지고 오늘날 카시카루로 들어가는 길을 많이 택하죠. 와카는 큰 협곡이죠. 네, 와칸 벨리인데 와칸 코리도를 해가지고 네. 원래 해랑이에요. 해랑. 해랑은 아시잖아요. 그 좁은 네. 뭐. 복도 그러니까. 같은 네, 느낌으로. 그렇죠. 해랑이죠. 통로, 좀 넓은데 끝이 가게 되면 팍 들어가가지고 네. 이게 나라들 사이에 끼어 들어가요. 중국도 네. 들어가고.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어려운 길이에요. 그래서 파미르 길이 다 험하지만 가장 험한 길은 와칸 길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여행객들이 갈 때 주로 와칸 길은 안 가요. 그런데 실제로 가장 험악한 길은 와칸 길이고요. 그래서 거기 가다 보면은 낭떠러지가 그냥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좁은 데를 차들이 예, 보통 차가 아니잖아요. 조그만 차들이 움직이게 되는 거고요. 아직까지 거기 가서 보게 되면 그래서 무슨 당나귀라든가 뭐 이런 걸 끌고 다니는 사람을 만날 정도로 아주 좁은 길이고요. 네. 그리고 악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한때는 중요한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해초 스님이 있었고 그 전에 현장도 갔다고 그래요. 그 길 안 나중에- 건너면 목적지로 못 가는군요. 그렇죠. 아예 남쪽으로 어디나 다 가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예요. 그리고 훗날에는 고선지도 그 길의 일부 와칸 계곡을 통과했죠. 인대가. 그 전에는 당연히 네네. 다른 사람들. 그래서 지금도 와칸 계곡에 깊숙한 데 가게 되면은 조라스터교를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페르시아계 사람들이죠. 그리고 놀라운 거는요. 글쎄 방송에서 이런 얘기도 되나 모르겠는데 타지키스탄 있잖아요. 네. 그런데 파미르 사람들이 타지키스탄에도 독립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한 거예요. 파미르 고원에 사는 사람들이 따로. 그렇죠. 예. 이게 파미리라고 그래요. 파미르 사람들. 여기는 타지키스탄에 안 맞아요, 뭐가죠? 그렇게 다르다고 보는 거죠. 본인들이. 본인들은. 왜냐면 오래전부터 온 사람들이 거기 토착민들이 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와칸 계곡은 와키 뭐 이런 이름 가지고 거기 사는 사람들만 또 따로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그만큼 거기가 오지예요. 그런데 거긴 불교의 길이니까 이를테면 랑가르 같은 데는 불탑 큰 돌산 우리나라 의성에 있는 그 돌탑이 있어요. 그런 큰 돌탑들이 있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랑가르 암각화 쭉 있는데 그중에 일반은 탑도 그려져 있는 게 있고 그런데 거기는 정말 굉장히 그 험악한 곳이죠. 그래서 와칸 계곡이 19세기쯤 가게 되면은 19세기 말 20세기 초로 넘어가는데 그때 보면 그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독도가 그렇죠. 일본의 영위권 들어갈 때 그것이 저는 그레이트 게임의 연장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륙 세력인 러시아와 해양 세력인 영국 간의 영국. 싸움이 붙어지는데 그 접점이 어디냐면 흑해도 있지만은 바로 여기예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인도양으로 진출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중앙아시아를 전부 다 장악해야 되잖아요. 그 중앙아시아 다 장악했어요. 그럼 파미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여기를 뚫어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문제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국은 동인도해사를 통해서 경영하다가 직접 총독을 설치하잖아요. 네. 그리고 당연히 북상하게 되죠. 그리고 러시아의 인도양 진출을 막아야 되니까 충돌하는데 타협을 봐요. 그래서 타협을 본다고 되면 바로 와칸 계곡이에요. 와칸 밸리, 와칸 코리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위로 러시아. 그렇죠. 러시아 여기 우리 들어가고. 권이다, 세력권이다 그러는데 정작 그 지역 사람들은 몰랐다는 거죠. 하도 영국 오지기 애들이 때문에. 보면 다지 맘대로야. 아니 안 낀 러시아도 데가 없고. 똑같아요. 네. 양쪽이 제국주의라는 건 무서운 거죠. 그래서 타지키스탄은 정말 독특한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근데 어쨌든 그 중앙아시아 바이컬에서 오신 분들의 영향이 이제 굉장히 많이 지나간 곳들이고요. 타지키스탄은 정확히 말씀드리게 되면 이제 파미르 고원 있잖아요. 예. 파미르 고원이 타지키스탄이라고 보면 됩니다. 타지키스탄은 90% 이상이 키르기스탄보다 더 93%인 키르기스탄보다 더 많으니까 97% 정도로 보이는데 다 산입니다. 거기는 먹을 게 없는 거죠. 사람도 많이 안 살겠네. 많이 안 살았죠. 네. 그러니까 거기는 당연히 관계가 없는 거죠. 한참 거리고. 그리고 그래서 거기는 주로 파미르 산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이 바로 타지키스탄으로 네. 공화국으로 된 것뿐입니다. 우리로 치면 정선 뭐 이런.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정선쯤 되는 거고 크게 이동도 별로 없고 나라가 네. 그 대신에 타지키스탄의 일부 지역과 네. 우즈베키스탄이 만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장터. 박트리아 지방 그래서 거기는 문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도권이 있는 두산베라든가 후잔드라든가 그리고 국경지대 우즈베키스탄과 국경지대 펜치켄트 이런 데들은 나름대로 약간 넓은 평지가 있으니까 도시들이 형성이 되고 페르시아도 그렇지만 특히 그리스인들이 세운 성들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완전 산이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가 생각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산악문화, 산악신앙 네.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거죠. 가면 좀 안전하나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보는데 중앙아시아 그냥 우스갯소리 이렇게 합니다. 아니 한국 위험하지 중앙아시아 위험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람들 네. 다 착해요? 사람들이 착하죠. 어디 가나 뭐 다 도둑놈 있는 거고 뭐. 네. 그리고 그렇죠. 거기는 특히 키르기스탄이라든가 타지키스탄은 산이잖아요. 산 사람들이 얼마나 순박합니다. 옛날 강원도 정선 사람들, 열양 사람들, 삼척 사람들 순진하듯이 사람들이 순수하잖아요. 자연과 거의 비슷한 상태고요. 호르그라는 도시는 굉장히 유명한데 그 고선지랑도 연관됐지만 거기 중앙시장이 없었어요. 제가 처음 다닐 때는. 그냥 우리가 많이 야시장밖에 없었어요. 재래시장밖에. 하긴 또 산에 있는 사람들이 약간 좀 덜 세속화되는 사람들이 세속화되고 많지. 그 사람들은 철저한 공동체예요. 그렇겠지. 서로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생존 공동체의 의식을 가지고 있고 낯선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요. 모두를 나눠 먹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늘 자연과 접하는데 무슨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 아까 산에 사는 그 나라가 물을 자꾸 막아서 네. 하류에 있는 나라들과 갈등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왜 막아요? 막는 전기 만들려고 그런 건가? 그럼 네. 그쪽에서? 왜 그러냐면은요. 자원이 편중돼 있잖아요, 어디나. 근데 가장 자원이 많은 나라는 카자흐스탄이에요. 그렇죠. 기름, 가스. 예, 기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하 자원이 많아요. 금도 그렇지만 철도 그렇고 우라늄까지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도 있고요. 거기도 지하 자원이 있고 나름대로 농경 자원이 있어요. 근데 키르기스탄은 부족하잖아요.
타지키스탄도 그렇고. 타지키스탄은 정말 부족하죠. 음. 그들이 가진 자산이 무엇이겠습니까? 물이잖아요. 물은 상류에서 하류를 흐르니까. 그런데 키르기스탄에서는 시루다리아라고 그래가지고 한 강이 흘러가고요. 타지키스탄은 아무다리아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 두 강이 모이는 가운데가 옥소스라고 해가지고요. 네. 중앙아시아판 메소포타미아. 네. 그래서 거기가 문명이 발생한 거예요. 중앙아시아 문명은 거기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두물머리. 그렇죠. 두물머리에서 만나는 그 넓은 데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은 가진 게 없으니까 예전에는 하나의 문화권이고 그냥 대충 사회 공동체의식 가졌는데 일단 러시아가 그렇게 잘라버렸잖아요. 그리고 복잡하게 만들다 보니까 종족 갈등이 생기죠. 왜냐하면 우즈베키 사람들이 타지키스탄에 사는 거예요. 타지키스탄 사람들이 우즈벡에 사는 거예요. 키르기스탄과 타지키스탄은 마찬가지예요.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갈등이 생기잖아요. 경제권 문제도 생기잖아요. 그리고 나라가 발전하면서 종족주의, 민족주의도 강해지고 차원의 배분 문제를 놓고 볼 때 그 사람들이 가진 건 물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막는 거죠. 아 그냥 저쪽 약오를 하고 약오른 게 아니라 독점하고 상대적으로 뭔가를 얻는 거죠. 물의 자원화가 시작된 거죠. 무기화로. 정말 그리고 참 빼먹은 게 있는데요. 아까 장엄한 얘기를 했잖아요. 경치를. 네. 그런데 파미르는 고산이잖아요. 7,000m급들도 많고 넓잖아요. 오직하면 지붕이라고 그랬겠습니까? 그럼 거기는 만년설이 있죠. 그러니까 한여름에도 만년설을 보면서 우리가 쭉 다니거든요. 그 만년설에서 물이 내려오잖아요. 예. 그리고 그 물이 뭡니까? 빙하가 녹은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빙하도 굉장히 많지만 빙하 녹은 물들이 있죠. 그 물들이 호수를 이루는 거예요. 호수. 그래서 파미르 고원에는 호수가 많아요. 황량하지만 고지대. 예, 호수가 많죠. 예쁘겠다. 예쁘죠. 그래서 그제 가장 유명한 카라쿨 그래가지고 가라란 말은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말 중에서 구로란 말이 있어요. 까맣다고. 예, 까마타. 그리고 여진족 말도 까마타란 말이 있어요. 가라. 야, 그리고 여기 우리 말 가야도 유명하죠. 저는 국명이 그러고 보는데 까맣기도 하고 크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크고 까만 말이죠. 예. 근데 가라 우리 서마르칸트 학생들은 다 그걸 크다고 얘기해요. 가라는 크다. 근데 카라쿨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옷이에요. 아름답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거밖에 못 봐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먹고 파미르에서 오지로 들어가게 되면 사리쿨이다, 호스리인데 그중에 사리쿨도 아름답지만 부른쿨 같은 경우는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호수가 그렇게 예뻐요? 호수 색깔이 굉장히 초록에 가까워요. 초록. 예. 내려 푸른 물 한 있고 초록물에 가까운데 왜 그러냐면은 산이 그대로 여기 잠기거든. 그리고 이끼가 많이 끼거든. 그래서 그 영상은 제가 제 유튜브에 보게 된 게 많이 나오거든요. 예. 부른쿨은 정말 아름다워요. 산이 호수에 잠겼다고 표현하다. 네,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그만 연못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옹달샘이란 말도 있고 그런 시들도 있거든요. 그 파밀의 옹달샘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옹달샘의 가장 아름다운 것, 우리가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아니면 나무꾼과 선녀의 옹달샘 그게 아니라 정말 아름다워요. 그리고 곳곳에 있으니까 하루 산에 산그림자들이 스며들어요. 흰눈이라든가 산그림자를 스며드는 아주 얕지만 찰랑찰랑하는 이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황량하고 장엄한 자연환경 속에서 가다가 그런 호수가 나타날 때마다 환호성을 지르고 거기 앉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명상도 하고 그래서 독특합니다. 네, 저는요 그 서양 사람들은 많이 다녀요. 바이크족도 있고 그런데 제가 다닐 때 우리나라 여대생이 자전거로 파미를 넘는 걸 봤어요. 넘는 거를. 그러니까 요즘엔 나이 든 분들도 많이 다니고 여대생들도 자전거 넘을 정도로 안전하기도 하고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역동성, 탐험 정신 이런 것들이 지금 개화가 되면서 심지어는 파밀에서 포장도로예요? 아니 비포장도로. 비포장도로. 중국이 1대1로 전략을 추진하잖아요. 예. 그 1대 전략의 거점역이 키르기스탄이잖아요. 그 키르기스탄 가게 되면은 거기 중국 자본이 너무 진출해서요. 특별 구역이 있어가지고 현지들이 못 들어가게 막는 지역도 있어요. 그런데 타지키스탄 파밀까지 손을 뻗쳐서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옛날에 특히 당나라 시대 때 그 지역이 자기네 영토였다고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거기다가 일시적으로 관청을 설치했으니까. 근데 그렇다 영토는 아니잖아요. 아주 일시적으로. 근데 최근에 일대 전략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파밀의 자연이 파괴가 돼요. 왜요? 타지키스탄도 뭐 알루미늄 강산을 중국인들이
하면서 전체를 오염시킨다든가 그런 것도 있지만 도로를 건설하는데 막 까헤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상당히 그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중간에 막혀가지고 몇 시간씩 차가 멈췄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대책 없이 도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무너졌구나. 예, 그래서 그 기다리느라고 그리고 환경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동안도 그래왔지만 최근에 더 심해져서 중국의 일대 정책이 중앙아시아 특히 파미르 이런 데 자연을 해치고 있는 거죠. 그런 건 좀 아쉬워요. 먹어야 되겠다. 우리가 보기엔 뭐 대단히 중요한 자연 자원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이분들 생각이 타지키스탄 분들은 빨리 개발해야 이번에도 길이 뚫려야 좀 뭐래도 포장도로 좀 만들고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개발주의자들인데 아닌 사람들도 있고요. 아 그래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였던 특히 그 사람들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와키라는 사람들 그 사람 거기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거기는 조라스터교를 아직까지 믿잖아요. 그 제가 어떤 집들 가봤더니 거기 조라스터 양식으로 집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리튜얼 의례를 지내는 거예요. 그만큼 보수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외지인들의 진입을 좋아하지는 반가워하진 않겠죠. 않겠고. 말이 아주 너무 큰 말이 있죠. 말? 말. 아, 말. 예. 지금 말씀하신 말은 한열말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예. 키르기스탄과 연관돼요. 그러니까. 영토는 지금 키르기스탄. 현재 우즈베키스탄 동쪽 끝이지만 키르기스탄과 연관되는 건데 페르가나 그래서요. 한열말이라고 그래요. 최고의 말을. 예, 한열말은 뭐냐 핏땀을 흘리는 말이란 뜻에서 한열말인데 한 나라가 60여 년 동안 흉노에 지배받았잖아요. 그러다 한무제택을 반격을 가하게 돼요. 그때 절치부심하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말이에요. 그래서 장건 2차 장건 파견을 걸려보낸 거예요. 1차 파견에 갔다가 와서 거기 가니까 핏땀을 흘리는 말이 있더라. 그러면 가서 그걸 구해오라. 그래가지고 장건이 거길 가요. 그게 대환국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페르가나 말을 보고요. 뒤를 이어서 이광리라는 한무제가 신임하는 젊은 장군이 공격을 해. 뒤차에 걸쳐가지고 공격해서 두 번째는 성공을 해요. 제가 말 때문에 예, 그 성을 가봤어요. 지금 옥시켄트라고 그래가지고 직접 가서 그 성을 봤는데 어마어마한 규모죠. 400헥타르가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옥시켄트 성을 가봤는데 그게 바로 핏땀을 흘리는 페르가나예요. 왜 피피땀을 흘린다? 워낙 빠르게 흐르는데 땀이 흐르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말 몸에 기생하는 기생충 때문에 그렇대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몽골말 있잖아요. 몽골말의 원형은 키르기스탄의 보타이라고 그래요. 그쪽에서 시작됐는데 지금 말씀드린 한열말은 굉장히 빠른 종마가 되는 거죠. 이게 서쪽까지 연결되는 진짜 빠르게 달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한열말은 바로 그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당나라도 그 위에 그걸 구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고선지라는 인물. 네. 파미르고원과 고선지는 특별한 관계가 있죠. 고선지는 말 그대로 고구려인이잖아요. 구당서에 신당서에 다 그렇게 아주 수려하게 생긴 사람인데. 근데 이제 중국 가서 장군을 한 거죠? 그렇죠. 예. 아버지가 고사계라는 분이에요. 근데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에 고구려인들이 태고 당나라로 끌려가요. 한 20만 정도가 끌려가잖아요. 그 초기에는 산동이라든가 산서라든가 이런 가까운 지역에 있다가 나중에는 본격적으로 내륙으로 이주를 시켜요. 그러니까 기록에 따르면은 오늘날의 감숙성 있죠. 아까 말한 도낭, 네. 청해성, 사천성 이런 데까지도 우리 고구려 유민들을 강제로 이주시켜가지고 노예나 군인으로 쓰게 돼요. 고구려 군인들이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고구려인들이 원래 싸움을 잘하고 용감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인물 중 가운데 고사계라는 분이 있어요. 고구려 고씨니까 귀족 아니면 왕족이겠죠. 근데 고사계의 아들이 바로 고선지예요. 그래서 고사계가 원래 오늘날의 감숙성 지역, 신장성 지역을 이제 점령하는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때 아들인 고선지가 20대의 나이로 참결하게 돼요. 공을 세우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가 바로 안소도읍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지역 전체를 관리하는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이미 젊은 날에 그는 천산을 넘어가지고 이시쿨 옆을 통과해가지고 그 전에 그 후구나 후에 카라키타일 수였던 발라사군이 있어요. 지금 토크목이라고 그러는데 네.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요. 브라나타오가 있어서. 근데 바로 그 지역에 가죠. 거기 궁궐성을 공격해서 서돌고래 위협으로부터 당나라를 구해내는 역할을 젊은 날에 고선지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당시 때도 그레이트 게임이 벌어지잖아요. 그 당시 그레이트 게임은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나니까 엄청나게 대제국이 됐잖아요. 서쪽에서는 아랍 세력이 통과해서 아바스 제국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동서에 대결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세력을 남기고 있던 돌궐 세력들이 북쪽에 있죠. 그런데 오늘날의 티베트 지역에는 터본이 있잖아요. 터본이란 나라가 있었잖아요. 굉장히 강력한 나라로 일시적으로 성장해가지고요. 그래요. 한때는 수도를 압박하고요. 당태종 때는 실제적인 공주는 아니라고 하지만 문성 공주를 토본 왕에게 시집을 보낼 정도로 토본이 막강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8세기 중반쯤 가게 되면 토본이 당나라 심장부를 공격하고요. 사실은 그때 고구려 유민들이 세운 산동에 세운 제나라도 공격을 해요. 그래서 당나라의 수도 첫 수도였지만 나중에도 그 장안 옆에 있었던 낙양을 공격하고 그러거든요. 고구려 유민들이 세운 제나라가 산동 지방에 있었어요. 네. 50여 년간 있었던 큰 나라예요. 그리고 이제 서쪽에선 토본국이 성장하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토본이 성장하면서 당연히 파미르족까지 오잖아요. 네. 오아시스 국가들도 산악 국가들도 점령하면서 당나라 집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공격해야지만 되죠. 그래서 그때 공격군으로 참여한 사람이 바로 고선지예요. 예. 우리 5군데 지금 스탄 나라를 했나요? 우즈베키스탄. 5군데의 나라가 있는데요. 네. 마지막에 투르크메니스탄은 우리가 가지를 못합니다. 현재로서. 네. 특별 비자를 받아야 되고요. 네. 네. 폐쇄된 나라죠. 네, 그러니까 4개 왕조국가. 나라를 보통 중앙아시아 4개국 그러고요. 네. 저는 거기에 아프가니스탄도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아프가니스탄은 안 권하죠. 가기를. 지금 못 가죠. 못 가지. 갈 수는 있는데 잘 안 가죠. 안 권하죠. 네. 근데 아프가니스탄 잘못 갔다가 미국 못 그렇죠. 들어갑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파키스탄도 사실은 파키스탄 마찬가지. 권에 들어가는 거죠. 네 나라 중에 다는 못 간다 나는.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사정상 다는 못 가요. 그러면 여기는 가봐라. 그리고 우즈베키스탄하고 키르기스탄 가야죠. 아, 근데 우즈벡? 파미르 가고 싶은 분들은 꼭 타지키스탄을 가야죠. 음. 근데 키르기스탄에서도 한쪽 끝에 사리타시라는 곳에서 파미르로 갈 수 보여요? 있어요. 아. 아니, 넘어가요. 어. 그런데 만약에 시간이 없다면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 이슬람 문화 모든 문화의 중심지가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거기 있죠. 네, 제가 거기 있습니다. 거기가 그 당시 때 14세기 특히 15세기경의 세계 문화의 가장 핵 중심지 네. 사마르칸드가. 예. 네네네. 그리고- 사마르칸트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시크로스가 있는 천산이 있는 키르기스탄이 키르기스탄. 정말 사마르칸트 아름다운 곳이죠. 대도시구나. 네. 거긴 아름다워요. 파미르는 장엄하고 그다음에 그 자연의 웅대함 이런 곳이지만 키르기스탄은 아름답죠. 알겠습니다. 가야 될 곳을 딱 정해주시니까 오히려 마음이 좀 편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르칸트는 집값이 얼마나 해요? 아. 집값이 무지하게 쌉니다. 한국에서 노동자로 3년 4년 일하고 간 분들이 예. 돌아가게 되면 보통 아파트 3채 정도 사고요. 아파트 한 채 두 채 사고 슈퍼런다든가 큰일 택시 사는 났다, 거는 큰일 났어. 기본이거든요. 저기 또 그러니까 임장가네 싼 거죠. 임장가. 그래요? 큰일 났어. 있어. 막 두 채 세 채 사도 그 나라는 괜찮아요? 우리나라는 괜찮아요. 거의 죄인 취급하는데. 자, 윤철 교수님과 함께 우리나라 집 사면 싫어하더라고. 알았어요. 사마르칸트 집으로 바꿉시다. 네. 자, 오늘은 또 스탄 국가들 한번 여행을 쭉 하고 왔고요. 유라시아 오디세이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교수님 오늘도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